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의 딸.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일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6살 때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일 때문에 부산 어딘가에 잠시 집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 정도가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전 거실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그날은 여름답지 않은 선선한 바람에 어느새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제 뒷가로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는 꼬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높낮이 없는 목소리로 아주 천천히 나랑 놀자 라고 말했죠.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께 아까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고, 아버지께선 이틀 후에 집에 일찍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유인즉 구슬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신내림 받은 무당이죠. 참고로 귀신 이야기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알지 모르겠지만, 보통 부모님이 신내림을 받아들이면 자손들이 신내림을 피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하튼 약속대로 이틀 후 저는 굿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소금을 뿌려대시고 대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이상한 걸로 저를 막 때리기도 하고, 칼로 제 양 어깨와 머리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깃발 모양의 색깔이 있는 것을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쌀이 담겨져 있는 그릇 위에 저에게 휘두르던 칼을 칼날이 하늘을 보게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칼을 다시 뽑으시더니 칼날에 돼지머리를 꽂으시고는 그걸 마당한 곳으로 던지셨는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던진 그 칼이 하늘을 보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굿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이유 없는 병과 귀신을 자주 보며 환청이 들렸기에 지금의 저는 20대 중반으로 아직 고통을 겪고 있지만 어릴 때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죠. 다른 사람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꿈속의 기묘한 버스. 꿈속에서 저는 어떤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너무 기다려서 짜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날은 너무 어둡다 못해 음침할 정도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이상하게도 그곳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시흥에 살지만 그 전에 안양에서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길치인 저라도 안양에 무엇이 있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꿈속의 그곳은 제가 20년 동안 지내던 안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있던 그 고향은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없던 간판과 건물이 있었고, 특히나 제가 눈여겨본 것은 바로 앞에 술집이었습니다. 반지하의 검은 간판, 그리고 화려한 네온 사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별것도 아닌 걸 유심히 보는 버릇이 있어 또 그 버릇이 도졌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한참 뒤에 멀리서 버스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좀 이상했습니다. 하늘색 페인트 한 줄이 버스 한가운데를 가로로 그리고 있는 그 버스는 일반 버스가 맞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버스는 라이트도 켜지 않은 상태였으며 버스 안이 어찌나 어두운지 운전사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버스 번호조차 없었습니다. 그 파란색 줄 빼고는 전체가 전부 하얀색이었습니다. 저래서 어떻게 운전을 한다는 건지 왠지 타기가 꺼림직하네라고 생각했죠. 정말 기분 묘했습니다. 난생 처음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긴 버스는 처음이었죠. 그런데 그 버스는 아주 천천히 제 앞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도착한 버스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 타기에 앞서 그 운전수를 보고 싶어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캄캄한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제 뒤에서 달려들더니 타는 것이었습니다. 전 밀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다행히 저는 그 버스 속으로 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타기가 싫었습니다. 그 버스의 행선지를 알 수도 없었고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는 저였지만
웬일인지 그 컴컴한 버스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한참 동안 내가 타기를 기다렸던 버스는 저를 포기했는지 문을 닫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버스는 언제 올까라는 생각에 그냥 탈 걸 그랬다 하는 후회를 하며 마냥 기다리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꿈을 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꿈을 생각할 때마다 소름 끼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꿈을 꾼 지 사흘 뒤의 일입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가 제게 오시더니 우리가 살던 안양 있잖니. 예전에 그 근처 술집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던데 그 범인이 잡혔다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동네에는 술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꿈속에 유심히 봤던 그 술집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술집은 제가 꿈에서 본 술집과 똑같았습니다. 가게 위치와 반지하의 검은 간판, 그리고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다는 것까지. 하지만 전 그 술집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은 그 술집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그 꿈을 꾼 날과 그 살인사건이 일어난 날도 똑같았습니다. 아직 전 그 술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꿈속에서 본 가게가 그 가게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버스를 탔다면 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방안. 어느 날이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만 이상하게도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천장의 반만 어둡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도 들었지만 책장의 위치 때문에 그런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보는데 어제의 어두운 부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만약 책장 때문이라면 어제와 같은 부분이 어두워야 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도 아니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일입니다. 역시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는데도 익숙해져야 할 어둠이 아직도 제게 낯설게 느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옷장이 있는 곳에 어둠이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잘못 봤나 해서 다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만 놀랍게도 어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계속 움직였고 마침내 제 다리 부근까지 와서는 제 다리를 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제 다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다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침 할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온 길이라서 할머니가 저승 가기 전에 절 보러 왔나 해서 할머니야 라고 말했습니다만 어둠 속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어둠은 여전히 절 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두려워져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있었고 그러다 이제 사라졌겠지 하고는 이불을 내렸습니다만 어둠이 방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 안에 밝은 곳이라고는 빛이 들어오는 창문뿐. 전 더 이상 어둠을 볼 수 없어서 창문을 보다가 어느새 잠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을 겪고 있지 않지만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어둠이 저를 덮쳐서 어딘가로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두렵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